여러분 안녕하세요. 샘물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뼈 건강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비타민 D가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전 세계를 휩쓸었던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인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예를 들면 2009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나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우리는 특히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들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비타민 D가 특히 면역력과 깊은 관련이 있는 영양소라는 사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어요. 비타민 D가 인체의 면역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은 특히 이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부터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유행 초기에 미국 질병관리센터와 식품의약국 FDA라고 하죠. 여기에서 처음에는 비타민 D가 과학적이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비타민 D의 신종플루 예방 효과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비타민 D에 대한 많은 연구 자료와 많은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비타민 D가 신종플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결국 질병관리센터와 식품의약국에서도 신종플루 예방 지침을 내릴 때 뭐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지침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 비타민 D를 복용하라라고 하는 말이 지침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비타민 D의 예방 효과가 널리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비타민 D가 어떤 방법으로 도대체 어떻게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을까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든 아니면 영양제를 복용하든 일단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들어오면은 이 비타민 D는 우리 면역세포 중에서 대식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카텔리시딘이라는 천연 항생 단백질을 만들게 돼요. 비타민 D에 의해서 대식세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천연 항생 물질인 카텔리시딘은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까지도 사멸시켜서 급성 및 만성 감염증을 예방하거나 진행을 억제할 수가 있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항생제는 박테리아는 죽이지만 바이러스는 죽이지 못하잖아요. 반면 타미플루 같은 이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있지만 박테리아는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는 박테리아든 바이러스든 한 가지에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면역세포인 대식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항생제 카텔리시딘은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까지 둘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제약회사 이런 데서 만들어내는 어떤 약품보다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천연 항생제가 훨씬 더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천연 항생제 카텔리시딘은 세포 안으로 침투한 폐결핵균까지도 죽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 왜 결핵약이 없던 시절에 결핵에 걸리면 햇빛이 잘 드는 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가서 햇빛 아래에 앉아있게 함으로써 결핵을 치료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거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햇빛 치료로 노벨상을 받았던 닐스 라이버그 핀센 박사도 피부 결핵에 햇빛을 쬐어서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햇빛에 의한 비타민 D의 생성이 활발해져서 체내 항생 물질인 카텔리시딘이 많이 만들어졌고 풍부해진 이 항생 물질 덕분에 결핵균에 대한 살균력이 높아지면서 피부 결핵 치료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죠. 미국 샌디에이고 대학교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증가할 때 유방암 발병 위험이 50% 감소하고 대장암 발병 위험은 6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원들은 이 실험 대상자들을 혈중 비타민 D 수치에 따라서 여러 그룹으로 이제 나눴어요. 그리고 각 그룹 간의 암 발병 빈도를 비교를 했는데 그 결과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가장 낮은 그룹의 사람들의 이 유방암 발병 위험이 가장 높았고 혈중 비타민 수치가 증가할수록 유방암 발병 위험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항생제보다 오히려 비타민 D가 암을 치유하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한 가지 연구를 살펴보면요. 영국 맨체스터 왕립병원의 바버라 마월 교수가
유방암에 걸린 여성들을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그룹 13명과 낮은 그룹 13명으로 나눠서 6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그룹 13명은 6개월 동안 모두 생존했지만 낮은 그룹 13명 중에서 5명이 6개월 안에 사망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즉, 높은 비타민 D 수치가 말기 유방암 여성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연구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하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요. 미국 네브래스카주의 크레이턴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네브래스카주에 거주하는 1179명의 건강한 여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한 그룹에는 하루에 1500mg의 칼슘과 1100IU의 비타민 D를 제공했고 다른 그룹에는 가짜 약을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약 4년 뒤에 칼슘과 비타민 D를 제공받은 그룹의 암 발병률이 60% 감소했고 특히 연구 후반부 3년 동안 그러니까는 4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후반부에 3년 동안만 살펴보면은 보충제를 제공받은 그룹의 암 발병률은 77%나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발병 위험이 감소하는 암에는 유방암뿐만 아니라 대장암, 피부암, 그리고 전립선암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이 밖에도 비타민 D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련된 연구 논문은 숱하게 많았는데요. 특히 비만과 관련된 연구에서 비만은 비타민 D의 활용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비만인 사람들은 정상인에 비해서 2배 이상의 비타민 D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 비타민 D 보충제를 매일 2000IU씩 공급받은 영유아, 그러니까 어린아기들이죠. 이 영유아는 이후 20년 동안 제1형 당뇨가 발병할 위험이 80% 가까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오늘날 이 병원 환자의 60%와 요양원 환자의 80%가 비타민 D 결핍이고 임산부의 76%가 심각한 비타민 D 결핍 상태라고 해요. 정말 걱정되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비타민 D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영양제로 생각하는데 사실 비타민 D는 음식을 통해서 충분한 양을 얻기가 어렵거든요. 또 북반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더욱 햇빛을 통해서 얻기도 힘들고요. 저는 그동안 비타민 D를 2000IU와 5000IU를 번갈아 가면서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매일 5000IU씩 복용하고 있어요. 겨울이 되면은 아무래도 햇빛 쬐기도 힘들 것 같아서 요즘은 매일 5000IU씩 먹고 있는데 그렇게 고용량을 먹어도 괜찮아? 라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고용량을 먹는다고 해서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올라가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게 고용량이 불안하다면 매일 적어도 2000IU는 꼭 복용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겨울이 오면은 두터운 옷으로 인해서 햇빛을 쬐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고 비타민 D 수치는 더더욱 부족해지겠죠. 올겨울 감기 예방뿐만 아니라 각종 암이나 바이러스성 질환 그리고 박테리아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D 복용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